사람들과 물자들이 오가는 곳. 오늘은 제주항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많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산지천 끝자락에 나왔는데 네. 주제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여기 보십시다. 이걸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공장이네요, 선생님. 근데 이런 공장이 있었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운 회사, 안 좋은 회사입니다. 예, 우리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였죠. 네, 그죠. 우리 할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동척회사 이렇게 불렀었던 곳이죠. 회사.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수단, 자원 수탈하기 위한 그런 경제 기구로서 동양척식회사를 세웠죠. 그리고 전국의 지사 또는 지점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설치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에는 1943년에 주정 공장을 가동하게 됐죠. 주정 공장이면 술을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코올, 그야말로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었죠. 이 사진이 바로 그 주정 공장인데 정확한 이름은 무수주정 제주공장이라고 돼 있어요. 사진만 봐도 딱 알 것 같아요. 공장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바다. 저희도 이제 제주항 부근에 왔고. 네. 이 바다가 이 바다고 이 바다가 저 바다 아니겠습니까? 참 멋지게 표현하네. 예, 맞아요. 이 공장 터를 가봅시다. 가시죠, 선생님. 네. 일로 가야 됩니까? 전라네. 선생님 같이 가요. 네, 빨리 오세요. 자, 그럼 사진 속 장소를 찾아 떠나볼까요? 오늘은 무수주정 제주공장터에 얽힌 얘기입니다. 전쟁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일제는 1938년 제주에 전국 최대 규모의 주정공장 신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43년에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죠. 제주의 해상 관문이던 제주항 근처에 무수주정 제주공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공터가 주정 공장의 옛 자리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이 앞에가 여기 전체가 공장터예요. 엄청 넓네요. 전국 최대 규모였던 주정 공장인 만큼 부지가 무척 넓죠. 제주 사람들을 수탈하던 공장은 사라지고 지금은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여기 지형은 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경사가 심한 거의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쭉 이어져 있었고 여기 부지가 약 13,000평 정도예요. 13,000평이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아래쪽에는 공장을 짓고 그 절벽 위에는 창고를 지었죠. 13,000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전부 다 일본인 소유였겠죠? 그렇죠. 일본인들이 뭐 헐값에 거의 빼앗다시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확보한 땅들이죠.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는 대체로 집단 이주 생활을 했어요. 특히 여기 주정 공장에 다니는 임원 직원들은 사택을 짓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1943년 2월 달에 조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공장을 왜 하필 이곳에 지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항구랑 가까워야 바로 만들어서 바로 나아가잖아요. 굿. 바로 그겁니다. 예, 여기가 제주에서 가장 큰 항구였기 때문에 물동량을 하려면은 그렇죠. 당연히 항구 가까운 데 해야 되죠. 주정 공장에서 원료로는 감저 빼떼기를 썼어요. 빼떼기요? 빼떼기? 이건 배떼기고 빼떼기가 뭐예요? 감저는 고구마의 한자 말이죠. 감저, 고구마. 그것을 얇게 썰어서 말린 것을 감저 빼떼기라고 불렀어요. 계절적으로 맞으면 그냥 생고구마 쓰고 그걸 오래 보관하면서 공장 원료로 이용해야 되니까 말려서 빼떼기를 만들도록 했던 거죠. 감저 빼떼기로 만든 알코올은 당시 중요한 연료였죠. 때문에 제주 농민들은 일제에 고구마 공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탈한 고구마로 연간 15만 킬로리터의 알코올을 생산했습니다.
당시 제주항을 통해 나가는 화물의 50% 이상이 이곳 주정 공장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 공장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도 있었다죠. 주정 공장 건물, 네. 굴뚝 네. 이런 건 지금 다 없어졌죠.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 주정 공장 시절에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어디요?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요. 바로 눈앞에요? 아, 풀 사이에 보이네요. 저 뭐 있네요. 저기. 시멘트 구조물이 있죠. 네. 오, 저게 옛날 공장 때 그 구조물이에요? 네, 그렇죠. 주정 공장의 원료로 쓸 고구마, 생고구마, 네. 그것을 씻어야 되잖아요. 이 공장 가까운데 아주 물이 많이 나. 금산물, 지장강물.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물을 이 창고 쪽으로 올려. 네. 그래서 거기서 씻어요. 아, 그럼 이 얘기 수로네요, 수로. 아, 수로. 수로는 아니고 예? 수로는 딴 쪽에서 저쪽에서 올라갔고 아, 예. 원료를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통로였어요. 아, 원료 통로. 이것이 하나, 둘, 셋 그 정도로 있었죠. 아, 높이 더 내려와야 되니까. 아.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죠. 아하, 울창한 나무 숲 사이에 웬 시멘트 구조물인가 했는데 그런 이유였군요. 또 당시 이곳에는 한국까지 물자를 옮길 수 있는 레일도 설치됐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선생님, 하나는 고구마 통로, 고로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바로 요거예요. 뭐예요? 방공호. 방공호. 주정 공장이 가동되던 1941년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때문에 이런 방공호를 공장 근처에 만들어 둔 겁니다. 당시 1943년 당시면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고 일본이 연합군, 즉 미군한테 밀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공습 오면 피한다. 그게 방공호죠. 자기네 편한 것을 위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땅을 마구 침탈했던 아픈 역사가 이곳에 스며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이 떠나갔잖아요. 그럼 이 공장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허물어진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적산 공장이잖아요. 미군정 시대 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나중에는 미군정 상공부로 이관이 됐다가 또 민간에게 불화됐어요. 그런데 이곳이 역사의 현장으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해방 후 몇 년 만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4.3이요. 네, 4.3 사건이 있었죠. 1948년에 여기 군인들이 쓸 수 있는 그 조병창을 설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0월 이후 되면서 산에서 잡혀온 사람 또는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잡혀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니까 네네네. 이 사람들을 가둬놓을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수용소로도 사용됐던 거예요? 네. 1948년 가을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숨었습니다. 군대는 선무 작전을 병행해 입산자들에게 귀순하면 용서한다고 선포하죠. 이를 믿고 하산한 주민들은 주정공장 터에 수용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모진 고문이 이어졌죠. 이 아픔은 이곳에 세워진 비석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4.3의 와중에 목숨 부지를 위해 한라산 일대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은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군경 토벌대의 선무작전에 따라 대부분 순순히 귀순하였다. 하지만 용공 혐의를 뒤집어 씌워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을 뿐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산지향을 통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야만 했다. 그때 여기를 갱생원이라고 불렀었어요. 갱생원이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그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어요. 임산부까지 고문을 한 거예요? 만삭인 분이에요. 아주 만삭. 배 위에 널판을 놓고 양쪽에 군인들이 앉아서
시소를 탔어요. 자, 그러면 그 산모랑 태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살아나고 네. 수용소 안에서 그 애를 출산했어요. 이름만 갱생원이지 거기 있던 군인들을 갱생시켜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생했던 곳이 바로 여기 수용소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한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적어도 배려할 사람 정도는 구별을 했어야 되죠. 그것조차 없었던 거예요. 제주 4.3의 고통이 이어지던 그 당시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도 발발합니다. 이곳에 수용된 청년층 대부분은 영문도 모른 채 육지의 형무소로 이송되고 대다수가 집단 희생되고 말죠. 2005년부터 이곳에서는 이들을 기리기 위한 진혼제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픔이 새겨진 주정공장터는 이제 4.3 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곳에 깃든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선생님, 처음에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는 주정공장, 4.3 사건 때는 최대 규모의 수용소가 됐고, 방금 본 비석이랑 이 조형물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드넓은 터에.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201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를 도에서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다가 4.3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념관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원도심도 가깝고 또 항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도 함께, 도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로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에 와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 그런 중요성이 있는 곳이고 또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은 또 하나의 제주시의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고고 제주 찾기도 또 재밌는 역사와 문화를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뵈야겠죠. 선생님 한번 외쳐볼까요? 다음 주에도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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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